안녕하세요. 강수진의 경영 레슨의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회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상장되어졌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주식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매도할 건지 아니면 주총에서 이 회사의 경영진을 유임할 건지 해임할 건지 이와 같은 결정들을 하는 게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적정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정한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숫자 단위로 측정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로는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이 비용이 구성되는 인건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조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제공을 해줍니다. 또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금 흐름 정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의 혈류는 현금입니다. 재무라는 측면은 이와 같은 현금 흐름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또 HR 측면에서 보면 경쟁사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R&D나 생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연구개발할 때 원가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R&D를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한 정보,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매출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 정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조 회장입니다.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아메바 경영으로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경영의 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용했던 사례가 바로 자알항공인데요. 자알항공은 2010년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항공인데요. 그 당시에 부채 총액이 2조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조 원 정도의 돈이 적자, 부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임 12개월 만에 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일본 항공을 흑자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회생계획 제출하고 2년 8개월 만에 매년 2조 원대의 그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일본 항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들의 조치를 숫자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하면 수학과 되게 이제 숫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과의 연관성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숫자 감각과 회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신문의 경제면에서 제시하는 현상들이 과연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를 생각하면 회계 지식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최저시급이 440원 증가해서 전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직 직원의 인건비가 5% 정도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원가가 증대하고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우리 수익성에 미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할 때 이 떨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전할 건지를 찾아가는 이러한 숫자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숫자 경영입니다. 회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계 정보는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에 레시피가 있듯이 회계 정보도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NFT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금융자산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도 결국은 회계 기준상에서 반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회계라는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계 기준 역시 이제 교통 규칙과 같아서 마음대로 바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기준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계사가 만드는 재무 정보에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동일한 사업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나 개선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나가는 방향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읽고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